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왜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지난번 대선을 제가 그랬잖아요. 한일전이다는 얘기 했잖아요. 토착애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토착애구를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토착애구는 뭐냐면요. 평화보다 힘을 숭상하는, 돈과 힘을 숭상하는 집단입니다. 네? 아주 그냥 무슨 뭐 친일 앞잡이 뭐 이런 표현을 거시게 쓸 필요 없어요. 평화보다 돈과 힘을 숭상하는 집단이에요. 네? 이 논리가 왜 그 사회를 파멸시키냐면요.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돈의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만 그러니까 운영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의 토착애구들이 만든 게 뭡니까? 한미일 동맹을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미일 동맹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유계 질서거든요.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하위 파트너잖아요. 한국은요. 이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힘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유계 질서예요. 국제적인. 네? 자, 이 토착애고는 우리의 슬픈 역사 산물입니다. 토착애고는 돈과 힘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자신의 돈을 위해서 힘 있는 쪽의 편을 항상 선택합니다. 나경원 사태가 대표적인 예잖아요. 예? 이들은 뭐냐면 힘 있는 자한테 도전을 안 합니다. 안 해. 왜? 자기가 가진 돈을 그러니까는 위협받기 때문에. 예? 이들은 만약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공산화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한의 저런 권력집단이 만약에 한국을 다 공산화시켰다고 하면요. 그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항상 선택합니다. 힘 있는 쪽의 편에서 선택해요. 이 사람들한테 명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 돈과 자신들이 축적한 돈과 그리고 그 연장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국내에서는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죠. 그리고 그 특권을 세습화를 추구를 하죠. 왜? 이들이 숭배하는 건 돈과 힘이거든요. 돈과 힘이야. 정의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의나 평화 이런 게 아니야.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수백 년간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겪으면서 많은 힘없는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은 파편화가 된 거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돈과 힘의 논리에 순응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응화가 된 거야. 그게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이 30%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아픈 부분. 그들도 우리의 국민인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아픈 부분이죠. 진짜 아픈 부분이야. 예? 아픈 부분이에요.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우리하고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사이 관계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픈 부분이야. 이들이 뭐냐면 돈과 힘의 논리에 순응화가 된 집단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삐딱하게 하는 겁니다. 삐딱하게 하는 거야. 예? 자신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능한 한 안 갖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일제에 부역하고 자기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이승만 박정희 체제에 전두환 체제에 부역하거나 그걸 방관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럽거든. 오히려 그게 더 심하게 나서 그걸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고 앉아 있는 거죠.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이게 외세의 짓밟혀온 우리 역사가 사실 양란 이후에 예세의 짓밟혀왔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공동체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세력들, 힘 있는 세력이라는 게 바로 외세지요.
외세의 자발적인 부역자가 된 배경이에요. 자발적인 부역자가 된 거야. 예?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물이 좀 객겨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발적 부역자가 된 거예요. 예? 우리 역사가 굉장히 수백 년간 왜곡되면서요. 이게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인 겁니다. 이게 현대화가 된 게 특권층 카르텔인 겁니다. 이들은 제가 뭐랬어요? 돈과 힘을 숭배하거든요. 돈과 힘. 돈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고, 특권을 또 세습화 시키고 싶고. 이들은 뭐냐면은 자신보다 힘이 센, 국내는 없어. 자신들이 제일 힘이 세다고, 주리 세력이라고 하고, 외세에 대해서 열패감을 갖고 있죠. 열등감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국내에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자원을, 국가 자원을 사유화하죠. 검찰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켜가지고 정적 제거 이렇게 쓰거나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인간 백정이 되고 있는 거죠.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예? 이들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이익도 외면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돈과 힘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돈과 힘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하는 갑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데 국가 이익을 외면하니까는 일반 서민 경제가 붕괴되지잖아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근데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제가 그래서 게시판에 이런 걸 있잖아요. 이 토착애고들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이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그걸 정당화시키다 보니까요. 이게 정신착란 증세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토착애고들의 모습을 봐보세요. 이번에 봐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이 강제징용 문제를 아주 그냥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은 일본의 양심 세력이 아니라 군국주의 세력들이 아베 집단들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걸 수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인권의 문제이고 전쟁 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니네들 이걸 좀 깨끗하게 사죄하고 그리고 털고 넘어가자. 배상하고 이런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그것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권과 전쟁 범죄를 비난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글쎄 여기서 미래지향적 미래가 무슨 미래야 도대체가?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 범죄를 그러니까 이거를 옹호하는 이런 게 무슨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냐고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궤변을. 그 앞에 부분 얘기한 거고 뒤에 부분이 안 맞아. 서로가. 이게 정신착란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도주의 이런 거 강조하는 나라잖아요. 민주주의. 그런 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군사 패권주의를 자기들 갖고 있는 힘이 달러하고 군사력이다 보니까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패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군사 패권주의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전하는 나라들.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적이야. 적으로 간주하는 게 우리나라의 토착애고들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를 미국은 적으로 그걸 삼습니까? 같은 동맹이라면은 미국이 중국은 우리가 적이야. 그러니까 한국 우리하고 동맹이니까는 니네들도 중국을 적으로 삼아줘. 했으면은 거꾸로 한국이 만약에 그래서 우리 일본하고 적이야. 일본이 반성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니네들은 그러면 일본을 미국의 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걸 물을 수 있어야지. 그게 호혜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게 호혜적인 거 아니냐고. 예? 그게 동맹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한국은 당연히 적으로 해야 되면서 한국이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왜 미국의 적은 안 돼야 되는 거냐고. 비대칭적이 되냐고요. 또 세 번째. 이들은 뭐냐면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어떻게 안 들어주냐는 거야. 이건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 힘이 센 사람이 요구하는 거는 다 현실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친미 친일이라고 그러고 덮었어요. 친미 친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친구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라는 건 뭡니까? 서로가 호혜적인 관계잖아. 내가 누구의 그러니까는 밑으로 꼬붕으로 저기를 들어갔어. 예?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그건 지배 종속 관계지. 예? 그렇잖아요. 속국이 되는 게 무슨 친미 친일이냐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에게 호혜적 관계를 요구하면 좌빨이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 이게 완전 정신착란 증세 아닙니까? 자기들이 표현을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앉았잖아요. 이런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자기들의 이 사고나 행동이 정당하지가 못한데 그걸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 이런 문제가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 사람들은 돈과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이겁니다. 토착예구는요, 기본적으로 외세에 그러니까 사생아입니다. 사생아들인 거야. 예? 양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가고 그 연장을 해서 일본 제국주의 사생아들이죠. 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사생아예요. 개인 영달을 해서 국가를 팔아먹은 집단 아닙니까? 부역자들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의 자발적인 부역자가 됐잖아요. 저는 이걸 거치게 되면 이념적인 청려 집단. 그래가지고 이들은 뭐냐 반공을 내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미군이 원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니까. 동북아에서. 예? 미국의 헤게모니 전략은 뭐였어요? 한국을 분단시키고 한반도를 그러니까 냉전에 그러니까는 섬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를 딱 알고서는 거기에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념으로 그러니까 승화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현대화 모습이 특권층 카르텔인 거야. 특권층 카르텔은 뭐예요? 특권과 반칙. 자신들의 특권을 세습화시키고 싶은 이런 집단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지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켜요.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토착예구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돈과 힘을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아픈 부분인 거야. 이게 역사가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그럽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 참 진짜. 이 제3자 변제 방식 하면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가해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가해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대신 가라는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기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걸 배상을 해야 돼? 예? 배상하고 보상은 또 틀린 거잖아요. 배상은 잘못을 그러니까 법적인 잘못을 인정 속에서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국 특권층의 정체를 보여준 저는 사건이라고 봐요. 이 해법을 봐보세요. 윤석열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완전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 이게 무슨 헌법주의자야?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야? 맨 툭하면 헌법가치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는 무시해버리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헌법 가치를 자기가 가는 사람이야? 사법하고 우리나라가 되면 헌법에 보게 되면은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전쟁 범죄와 인권, 궁극지 침략은 우리가 한일합방이 이게 그 일본 애들이 궁극주애들은 합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합법. 예? 조약 문서도 없고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사인한 것도 없는 저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는 애들이 일본 이 군국주의자들이잖아요. 예?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잖아, 사실. 예? 대법원이 그나마 좀 이렇게 방향 정리를 한 거를. 그리고 미국 군사 패권주의 요구를 그냥 자발적으로 수용한 거잖아. 미국이 요구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이 그러니까 25차례나 이거를 그러니까 뒤에서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듯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요. 예? 그렇고 미국이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의 도전을 그러니까 이 좌초시키기 위한 군사 패권주의의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동북아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소위 한미일 동맹을 그러니까 완성을 해가지고 예?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재물이 필요하거든.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 재물이 필요하거든.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해법은 뭐예요? 일본에도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도 많고요. 미국의 정치권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의 그 역량을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어야죠. 진정한 미래지향적이려면은 전쟁 범죄하고 인권에 대한 이런 문제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걸 빼놓고 무슨 미래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속에 그런 게 외교잖아요. 그런 게 외교잖아. 근데 한국 특권층은 돈과 힘을 숭상하는 거야. 평화보다는 돈과 힘을 숭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토착외고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토착외고는 돈과 힘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집단이야.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결국 뭐예요? 미국의 국가 목표, 월가의 목표는 바로 뭐냐? 목표 함수는 뭐냐? 패권 유지라 이거예요. 달러의 힘에 그러니까 유지라 이거예요. 근데 그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게 이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많이 고갈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미국이 처리하는 방식처럼 동북아에서 중국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을. 거기에 뭐냐면 한국과 대만을 제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한국과 대만은. 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냐고. 중국은 한국 지우기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피해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러니까 한국, 그것도 대부분 누가 집어쓰겠습니까? 한국의 힘없는 국민들이죠. 힘없는 국민들인 거야. 나라 뺏기고 나서, 나라 뺏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다수 그러니까 힘없는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잖아요. 나라 없는 백성들의 이 서글픔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제가 대선 전에 이게 한일전이다. 토착외고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많았었죠. 지금 대선 끝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명확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패권을 그러니까 유지시키는데 재물 내지는 소모품을 더 갈수록 요구할 겁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냐고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무역뿐만이 아니에요. 금융에 있어서도요. 한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예국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중국이요. 예?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오늘도 짧게 한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봐보세요. 국내 언론에서 지금 저기 보도한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이 딱 이렇게 그 3자 변제 방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일본에서 뭐냐면 사흘 만에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뭔 소리냐? 강제동원 아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다 합법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야시 일본 예무상이 9일날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국회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예? 강제동원 배상은 그리고 이미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다 해결됐고 사죄와 반성은 그러니까는 이게 맞지 않다. 예?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징용공 소송 문제는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은 말하자면 휘말려든 피해자다.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래. 예? 한국이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예? 이거 소송을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게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기에 대해서 아무 없죠. 죄의식이 없어요. 이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예?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그러니까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민곤국빈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성은 공궁해지고 나라는 가난해지는. 예? 이게 결국 이제 왜 생기는 거냐. 이게 바로 토착의구가 국가 운영을 담당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조선 말에 그랬고. 예? 향후에 더군다나 미국의 중국 없는 세상 만들기는 갈수록 더 강화될 거예요. 예, 미국 엘리트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의 목을 조이기 위해서 갈수록 더 이제는 그거 갈 거라고요. 트럼프의 반응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경쟁적으로. 트럼프보다 바이든보다 또 트럼프가 더 그거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없는 세상, 한국이 중국 없는 세상 속에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민생 경제는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취약하냐. 검찰 무표 언론 개혁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정상은. 그래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못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허물어진 거야. 민주주의 수준이 그러니까 11계단이나 후퇴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식민지에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힘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찾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위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예? 완전히 우리 힘으로 찾지 못하다 보니까는 분단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요? 사실 완전하게 독립이 됐다면은 우리는 분단이 안 됐죠. 분단이 될 이유가 없는 나라였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였었던 거고 독립이 안 되는데 민주주의가 그러니까는 뿌리를 내리기 힘들죠. 예? 뿌리를 내리기 힘들죠. 이걸 지금 우리 후대들이 완성을 해야 되는 독립운동을 완성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만 민주주의도 완성이 되는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예? 국민이 진짜 주인이 나라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소위 주권국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명확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들의 그러니까는 정체가 명확해졌잖아요. 이제는요. 명확해졌는데도 그냥 우리가 방치하면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